챕터 2 인코텀즈 2020 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 국내 국제 거래 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 규칙. 파트 1 인코텀즈 2020의 소개문. 1. 본 소개문 인스트럭션의 목적은 네 가지이다. 인코텀즈 2020의 규칙의 역할이 아닌 것, 그리고 어떻게 이를 가장 잘 편입시킬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어, 음, 인코텀즈 규칙의 근간으로서 기본 역할, 매수인의 의무, 인도, 위험, 일반적인 수출, 수입 계약 및 해당하는 경우 국내 매매 계약을 둘러싼 계약들과 인코텀즈 규칙의 관계를 기술한다. 특정 매매에서 어떻게 가장 적합한 인코텀즈 규칙을 선택할 것인지를 설명한다. 인코텀즈 10과 2010과 인코텀즈 2020의 주요한 변경점을 기술한다. 2. 본 소개문의 목적은 다음과 같아. 1. 인코텀즈의 규칙의 역할. 2. 인코텀즈 규칙의 역할이 아닌 것. 3. 인코텀즈 규칙을 가장 잘 편입시키는 방법. 4. 인코텀즈 2020 규칙에서의 인도 위험 비용. 5. 인코텀즈 2020의 규칙과 운송인. 6. 인코텀즈 규칙 및 다른 계약과의 관계. 7. 11개의 인코텀즈 2020 규칙, 해상 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적용되는 규칙 및 모든 운송 방식 및 복합 운송에 적용되는 규칙, 올바른 사용법. 8. 인코텀즈 2020의 규칙의 순서. 9. 인코텀즈 2010과 2020의 차이점. 10. 인코텀즈 규칙 변경 시 주의점. 3. 본 소개문은 인코텀즈 2020 규칙의 사용과 기본 원칙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1. 인코텀즈 규칙은 무슨 역할을 하는가? 여기 죄송합니다. 4도 있습니다. 4. 인코텀즈 규칙, 헷갈리네. 인코텀즈 규칙은 물품 매매 계약에서 기업 간 실무를 반영한 CIF, DAP 등과 같이 3개의 문자로 이루어진 11개의 정형 거래 조건을 설명한다. 5. 인코텀즈 규칙은 다음의 사항을 기술한다. 의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누가 무엇을 하는지, 예를 들면 누가 물품의 운송 또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지, 또는 누가 선적 서류를 입수하고 수출 또는 수입 허가를 받는지. 위험, 어디서 그리고 언제 매도인의 물품을 인도를 하는지. 다시 말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위험이 이전되는 에게로 위험이 이전되는 것이 어디인지. 비용, 어떤 당사자가 어떤 비용을 책임지는지, 예를 들면 운송, 포장, 적재, 양화 비용 및 검사 또는 보안 관련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인코텀즈 규칙은 이러한 사항들을 다루는데 A1, B1 등의 숫자가 붙는 조항 중 A는 매도인, B는 매수인의 의무를 대표한다. 아래의 조항 53 참조. 2. 인코텀즈 규칙의 역할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6. 인코텀즈 규칙은 그 자체로서 매매 계약이 아니며 매매 계약을 대체하지도 않는다. 인코텀즈 규칙은 특정 종류의 물품이 아닌 모든 물품의 거래 관행을 반영하도록 고안되었다. 인코텀즈 규칙은 철곽석 형태의 재래화물, 벌크 카고에도 이용될 수 있고, 전자기기 5개의 컨테이너, 항공으로 운송되는 생화 10개의 팔렛에도 이용될 수 있다.
7. 어, 인코텀즈 규칙은 다음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 매매 계약이 존재하는지 여부, 매매된 물품의 사양, 대금 결제의 시기, 장소, 방법 또는 통화, 매매 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 조치, 이행 지체 및 그 밖의 계약상의 의무 위반의 결과, 무역 제재의 효과, 관세 부과, 수출 또는 수입의 금지, 불가항력 또는 하드십, 지식재산권, 의무 위반의 분쟁 해결 시 조정 방법, 장소, 중거법.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인코텀즈 규칙이 물품의 소유권, property, title, ownership, 아, 이전을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 강조되어야 한다. 8. 인코텀즈 규칙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는 매매 계약에서 상세한 조항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후 계약 이행 및 위반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본질적으로 인코텀즈 2020 규칙은 매매 계약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코텀즈 2020 규칙은 기존에 존재하는 계약에 삽입함으로써 계약의 일부만이 될 수 있다. 인코텀즈 규칙은 계약의 준거법을 제공하지 않는다. 어, 매매 계약에는 적용되는 법률 체계가 있다. CISG 또는 건강과 안전 또는 환경과 관련된 국내 강행법이 그러할 것이다. 3. 인코텀즈는 어떻게 규칙을 가장 잘 편입시킬 수 있는가? 9. 당사자들은 인코텀즈 2020 규칙을 계약에 삽입하고 싶다면 가장 안전한 방법은 계약의 다음과 같은 문구를 통하여 그러한 의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11개 중 1개의 규칙을 선택. 항구, 장소 또는 지점의 지정, 인코텀즈 20. 10. 예를 들어 CIF 샹하이 인코텀즈 2020 또는 DAP 넘버 1, 2, 3 ABC 스트리트 임포트 랜드 인코텀즈 2020 이런 식으로. 11. 연도를 누락하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당사자, 판사, 중개인은 이 계약에 적용되는 인코텀즈 규칙의 버전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12. 선택된 인코텀즈 규칙 뒤에 기재되는 장소는 더욱더 중요하다. C 규칙을 제외하고는 모든 인코텀즈 규칙은 지정 장소로서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위험이 이전되는 물품의 인도 장소를 기재한다. D 규칙에서 지정 장소는 인도 장소이며 이는 목적지 장소이다. 매도인은 반드시 목적지 지점까지 운송을 수배해야 한다. C 규칙에서 지정 장소는 매도인이 운송을 수배해야 하는 목적지이며 물품의 운송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반드시 인도 장소는 인도 항구가 아니다. 13. 선적항에서 의무를 야기하는 FOB 매매는 매도인이 물품의 선적 및 운송을 위해 매수인이 어디서 선박을 제공하여야 하는지, 매수인에게 위험을 이전시키기 위해 매도인은 어디에서 본선 적재를 하는지 불확실성을 발생시킨다. 또한 CPT 계약에서 목적지가 불명확하면 매도인은 어느 지점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물품 운송의 양 당사자에게 의무를 남긴다. 14. 이러한 종류의 이슈를 피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선택된 인코텀즈 규칙에 따라 항구, 장소 또는 지점을 가능한 지리적으로 상세하게 지정하는 것이다. 15. 특정 인코텀즈 규칙을 매매 계약에 삽입할 때 상표 기호까지 표기할 필요는 없다. 상표와 저작권에 관한 추가적인 지침은 인터넷 홈페이지 사이트 https 블라블라를 참조하라. 4. 인코텀즈 2020 규칙에서의 인도 위험 및 비용. 16. CIP 라스베이거스 또는 CIF 로스앤젤레스 등과 같이
세 문자 다음 기재되는 지정 장소 또는 항구는 인코텀즈 2020의 작동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선택된 인코텀즈 2020 규칙에 의해 해당 장소는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인도가 이루어지는 장소 또는 항구이며 매도인이 물품 운송을 수배하는 목적지 장소 또는 항구일 수도 있다. D 규칙에서는 양쪽 모두에 해당한다. 17. 모든 인코텀즈 2020 규칙은 A2 인도에서 인도의 장소 또는 항구를 정한다. 그러한 장소 또는 항구로서 EXW 및 FCA, FCA는 매도인 영업구 내는 매도인으로부터 가장 가깝고 DAP, DPU, DDP는 매수인으로부터 가장 가깝다. 18. A2 인도에서 규정하는 인도 장소 또는 항구는 위험 및 비용 양쪽 모두에 있어 중요하다. 19. A2에서 규정하는 인도 장소 또는 항구는 A3 위험 이전에 의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위험이 이전되는 장소를 확정한다. 이는 A1 일반 의무를 반영하여 매매 계약상 매도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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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 인도 의무를 이행하는 장소 또는 항구이다. 매수인은 이 지점 이후 발생하는 물품의 멸시 또는 손상에 대해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20. A2 인도 하에서의 인도 장소 또는 항구는 또한 A9 비용 할당에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비용이 이전되는 지점을 확정한다. 넓은 의미로 A9은 인도 지점 이전의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고 그 후의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도록 할당한다. 인도 지점, 극단적 그룹과 중간 그룹, 전통적인 인코텀즈 규칙 4개의 그룹. 21. 인코텀즈 2010 버전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E, F, C, D 4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였고 E와 D는 인도의 양극단에 위치하고 있고 F와 C는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인코텀즈 2010으로부터 운송수단에 의해 규칙을 분류하지만 여전히 과거 분류 방식은 인도 지점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인도 지점을 위한 EXW의 인도 지점은 매수인이 물품을 수취하기로 합의한 지점이며 매수인이 이를 어느 목적지까지 가져가든 무방하다. 반대로 극단은 DAP, DPU, DDP로서 인도 지점은 매도인 또는 운송인이 물품을 운송하여야 하는 목적지와 동일하다. 전자 EXW에서 위험은 운송이 시작하기도 전에 이전되며 후자 D 규칙에서는 위험이 운송의 후반부에 이전된다. EXW 및 이와 같은 이유로 FCA EXW 및 같은 이유로 FCA 매도인 영업군에는 실제 목적지에 도착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매도인은 인도 의무를 이행한다. 후자 D 규칙의 경우에는 물품이 목적지에 실제 도착하여야만 매도인이 물품 인도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된다. 22. 두 개의 규칙 EXW 및 DDP는 인코텀즈 규칙 중 양극단에 있다. 그러나 무역 거래자는 국제 계약에서 이 두 개의 규칙을 대체하는 규칙을 고려해야 한다. EXW는 매도인이 단순히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기만 하면 된다. 이는 수출 통관과 적재에 있어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에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매도인은 FCA로 매매하는 것이 보다 권고된다. 마찬가지로 DDP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의 국가에서 예를 들면 수입 통관까지 수행하고 인도를 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이는 물리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의 국가에서 이러한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매도인은 DAP 또는 DPU 규칙을 DPU 규칙으로 거래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 보다 권고된다. 23.
양극단의 E 규칙 및 D 규칙 사이에 세 개의 규칙, 세 개의 F 규칙, FCA, FAS, FOB와 네 개의 C 규칙, CPT, CIP, CIP, CFR, CIF가 존재한다. 24. 7개의 F 규칙 및 C 규칙에서 인도 장소 는 예정된 운송 구간상 매도인 측에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인코텀즈 규칙, F 규칙 및 C 규칙을 사용하는 매매를 종종 선적, 쉬먼트 매매라고 한다. 인도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A.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었을 때 CFR, CIF, FOB. B. 운송인에게 물품이 교부된 때 CPT, CIP. C.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수단에 적재된 때 또는 매수인의 운송 적재된 때 이거 맞는데 매수인의 운송인 처분하에 놓인 때 FCA. F그룹과 C그룹에서 위험은 물품이 실제 목적지에 도착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주된 운송수단을 위한 매도인의 끝단에서 이전되고 인도 임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선적 매매에서 매도인의 물품 인도 임무는 운송 과정에서 앞부분에서 이루어지며 이는 해상 운송 규칙이든 모든 운송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규칙이든 상관없이 인코텀즈의 F 규칙과 C 규칙의 공통적이다. 25. F 규칙과 C 규칙은 인도 장소 또는 항구를 넘어 물품 운송 계약 또는 수배를 하여야 하는 것이 매도인인지 또는 매수인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F 규칙에서 당사자 간 별도 합의가 없는 한 매수인이 운송을 수배하며 C 규칙에서는 매도인의 의무이다. 26. C 규칙에서 매도인은 인도 이후 운송계약 또는 수배를 하여야 하는데 인도 이후 운송계약 또는 수배를 하여야 하는데 당사자들은 인커텀즈 규칙 뒤에 붙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CIF The Port of Dalian 또는 CIP The Inland City of 션양 은 지정 목적지이며 인도 장소가 아니면 인도 장소가 될 수 없다. 위험은 물품이 인도 장소에서 선적 또는 운송인에게 교부된 때 이전되지만 매도인은 반드시 운송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C 규칙에서 인도지와 목적지가 반드시 동일한 장소는 아니다. 5. 인코톤즈 2020 규칙과 운송인. 음, 27. F 규칙과 C 규칙에서 예를 들면 본선 적재, 운송인에게 교부 또는 운송인의 처분하에 둔 때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인도가 이루어지는 지점이 확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 지점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위험이 이전되는 지점이다. 28. 위와 같이 두 개의 중요한 결과, 인도와 위험 때문에 도로, 철도, 항공 또는 해상을 각 담당하는 복수의 운송인이 있는 경우 누가 운송인인지 확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물론 매도인이 신중히 통운송, 수루, 통운송과 같이 단일 운송인이 운송의 모든 구간을 책임지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통운송 계약이 없는 경우 물품으로 도로운송 또는 철도운송인 CPT 또는 CIP의 경우에 교부되어 해상운송인에게 전달되도록 한다. 동일한 상황이 단일 해상 운송으로 하는 경우에는 강이나 또는 연안 운송을 위해 피더선으로 교부하여 해상 운송인에게 전달하고자 할 때 발생할 수 있다. 29. 이러한 상황에서 매도인의 물품 인도는 언제 매수인에게 이루어진 것인가? 최초의 운송인에게 교부한 때, 아니면 두 번째 운송인, 아니면 세 번째 운송인. 30. 이 문제, 인도가 이루어지는 운송인에 대답하기 전에 선결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경우 운송인 C 규칙 또는 F 규칙인지에 따라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어, 운송계약에 따라 사용되는 독립된 3자일 것이지만, 독립된 3자가 전혀 사용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스스로 매매 물품을 운송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매도인이 물품을 목적지 매수인에게 운송하기 위해 자신의 운송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D규칙, DAP, DPU, DDP에서 이러한 문제가 종종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코텀즈 2020 규칙은 D규칙에서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자신의 운송수단으로 스스로 운송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A4 운송을 참고하라. 31. 29번 단락에서 제기된 문제는 단순히 운송의 문제가 아니다. 매매의 문제이다. 문제는 운송 중 손상된 물품에 대해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가 운송계약상 운송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문제가 아니다. 매매 문제는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물품 운송 과정에서 복수의 운송인이 개입되었을 때 어느 지점에서 물품의 교부가 인도 지점을 확정하는지, 그리고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위험을 확정하는지의 문제이다. 32. 이 문제에서는 간단한 답변이 필요하다. 복수의 개별 운송 계약들의 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복수의 운송인과 매도인 및 또는 매수인 사이에 복수의 운송인의 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속되는 운송 계약 (Chain of Contract of Carriage) 에서 도로 구간 운송을 실제로 담당한 운송인은 해상 운송 계약을 체결하는 매도인의 대리인으로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3. 인코텀즈 2020은 당사자들이 FCA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명확한 답변을 제공한다. FCA에서 운송인은 매매 계약에 의해 합의된 지점 또는 장소에서 매도인이 물품을 교부하는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인이 인도 지점까지 운송하기 위해 도로 운송인을 사용하였더라도 위험은 매도인이 도로 운송인에게 물품을 교부한 장소와 시점이 아니라 매수인의 사용한 운송인의 처분하에 둔 장소와 시점으로 이전된다. 이러한 사유로 인도 장소 또는 지점을 가능한 상세하게 지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FB에서 매도인은 피더선이나 바지선을 이용하여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으로 운송하고자 한 때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한다. 인코텀즈 2020의 답변은 유사하다. 인도는 매수인의 운송인에게 본선 적재된 때로 이루어진다. 34. C규칙에서는 상황이 더 복잡하며 상이한 법 체계 하에서 상이한 해결책이 도출될 것이다. 어떤 사법권에서는 CPT 및 CIP 당사자 간 합의가 없는 한 A2 인도에 따라 매도인의 최초로 물품을 교부하는 운송인이 관련된 운송인으로 간주될 것이다. 어, 음, 음, 음. 매수인은 매도인과 최초의 운송인 또는 후속의 운송인과의 관계 또는 최초의 운송인과 후속 운송인 간의 계약 관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매수인이 알고 있는 것은 물품이 자신에게 운송 중이며 매수인이 아는 한 매도인이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을 교부한 때 운송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최초의 운송인에게 교부하여 인도가 이루어진 이런 시점에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위험이 이전된다. CFI 및 CIF에서도 매도인이 합의한 선적항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피더선 또는 바지선을 이용하는 경우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유사한 답변이 제시된다. 인도는 물품이 만약 있는 경우 합의된 항구에서 본선의 적재가 이루어진 때 합의된 항구에서 본선 적재 된 때 이루어진다. 35. 이와 같은 결론을 채택한다면 매수인에게는 가혹할 것이다. CPT 및 CIP에서 위험은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이 교부된 때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매수인은 이러한 단계에서 최초의 운송인이 관련된 운송계약하에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한다. 매수인은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운송을 통제할 수 없고 계약 조건도 알지 못한다. 그럼에도 매수인이 굉장히 이른 단계에서 물품이 교부되어 위험을 부담하면서 최초의 운송인에 대해서 구상권을 가지지 못하는 채 종결될 수 있다. 36. 매수인은 운송의 초기 단계에서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을 부담한 채로 종결될 것이지만 매도인에 대한 구제권을 가질 수 있다. A2 인도 및 A3 위험의 이전은 진공 상태에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A4 운송하에서 매도인은 만약 있는 경우 인도 장소의 합의된 지점부터 지정 목적지 및 목적지 또는 만약 있는 경우 목적지 장소의 어느 지점까지 운송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A2, A3에 따라 최초의 운송인에게 교부한 시점에 위험이 이전되었다 할지라도 만약 최초의 운송인이 지정 목적지까지 물품의 전 운송에 대해 책임을 인수하지 않았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A4 운송에 의해 책임이 남아있게 된다. 본질적으로 매도인은 매매 계약에 의해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 운송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6. 매매 계약 규칙 및 다른 계약과의 관계. 37. 인코텀즈 C 규칙과 F 규칙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운송인이 물품 인도에 관하여 어떤 역할을 하는지의 논의는 문제를 야기시킨다. 인코텀즈 규칙은 운송 계약 또는 전통적으로 수출 계약 또는 예를 들면 보험 계약이나 신용장 계약을 둘러싼 다른 계약들과 어떤 역할을 하는가. 38. 짧게 대답하면 인코텀즈 계약은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다. 인코텀즈 규칙이 계약에 편입되는 경우 적용이 되며 오직 매매 계약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만 규율한다. 39. 그렇지만 인코텀즈 규칙이 이러한 계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물품은 이상적인 세계에서 서로 일치하는 계약의 네트워크를 통해 수출 및 수입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매도인, 송화인 보내는 사람, 은 운송계약에서 운송인이 발행한 운송 서류의 제시를 요구받을 것이고, 매도인, 송화인, 수익자, 는 신용장 대금에서 대금을 상환받고자 할 수 있다. 이러한 세 개의 계약이
일치할 때 일이 잘 진행된다. 만약 일치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발생한다. 40. 예를 들어 인코텀즈 규칙은 운송 A4, B4, 운송 서류 A6, B6, 또는 보험 가입 어, A5, B5에 대해 규정하지만 관련된 운송인, 보험자 또는 은행을 구속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운송인은 계약대로 운송 서류를 발행하는 것만 구속하며 인코텀스 규칙에 일치하는 서류의 발행을 강제하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보험자는 당사자가 보험 가입에 동의한 조건과 수준으로 보험 증권을 발행할 것은 강제하지만 인코텀스 규칙에 일치할 필요는 없다. 마지막으로 은행은 오로지 신용장 조건대로만 서류를 검토하며 매매 계약대로 검토하지 않는다. 41. 그러나 상이한 네트워크가 있는 당사자들은 운송인 또는 보험자와 합의한 운송 조건, 보험 조건 또는 신용장 조건이 보조적인 또는 취득되어야 하는 서류에 관한 매매 계약 조건과 매우 많은 이해관계를 가진다. 이러한 업무는 운송인, 보험자 또는 은행 누구의 업무도 아니다. 그 누구도 매매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인코텀즈 2020에서 구속되지 않는다. 그러나 매도인과 매수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네트워크의 상이한 당사자의 매매 계약에 일치하도록 노력한다. 그에 따라 인코텀즈 2020의 규칙이 적용되도록 노력한다. 7. 11개의 인코텀즈 2020 규칙 해상 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적용되는 규칙 및 모든 운송 방식에 모든 운송 방식 및 복합 운송에 적용되는 규칙 올바른 사용법 42. 인코텀즈 2010에 도입된 주요 구분 방법은 모든 운송인에게 적용되는 규칙 EXW, FCA, CPT, CIP, DAP 기존 DAT를 대신하여 신설된 DPU, DDP 와 해상 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규정되는 규칙 FAS, FOB, CFR, CIF 으로 2020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이른바 43. 4개의 이른바 인코텀즈 해상 규칙은 매도인이 강 또는 바다의 항구에서 본선 적재를 하고자 하는 경우 FAS의 경우 선축에 두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되도록 구안되었다. 이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인도를 하는 지점이다. 이러한 규칙들이 사용될 때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그 지점, 인도 지점으로부터 매수인에게 매수인이 부담한다. 44. 한편으로 모든 운송수단, 이른바 복합운송에 적용되도록 7개의 인코텀즈 규칙은 다음과 같은 본선 적재 FAS의 경우는 선측가 아닌 경우에도 사용되도록 고안되었다. A.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물품을 교부하거나 처분하여 두는 지점 또는 B. 운송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교부하는 지점 또는 매수인의 처분하여 두는 지점 C. A 지점과 B 지점 모두 45. 7개의 각 인코텀즈 규칙 중 어디에서 인도가 이루어지고 위험이 이전되는지 당에 적용된 규칙이 무엇인지에 달려있다. 예를 들어 CPT의 경우 인도는 매도인에 의해 계약된 운송인에게 교부된 매도인의 끝단에서 이루어진다. 한편 DAP의 경우 인도는 목적지 장소 또는 지점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하에 둔 때 이루어진다. 46. 앞서 언급했듯이 인코텀즈 2010 규칙의 순서는 인코텀즈 2020에서도 대체적으로 유지되었다. 이렇게 두 개의 그룹으로 분류하는 것은 매매 계약에서 사용된 운송수단에 맞는 올바른 규칙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중요하게 강조된다. 47. 인코텀즈 규칙을 사용할 때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는
해당 계약의 종류에 적합하지 않는 규칙을 선택하는 것이다. 48. 예를 들면 내륙 지점을 지정하는 FOB, 예, 창고, 공항 또는 창고는 매매 계약에 적합하지 않다. 이 경우 매수인은 어떤 종류의 운송 계약을 체결해야 할까?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 운송인이 지정된 내륙 지점에서 또는 그 지점과 가까운 항구에서 물품이 수령되도록 운송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을까? 49. 또한 매수인은 매수인 국가의 특정 내륙 지점까지 물품을 운송 되기를 원하는 경우 항구를 지정하는 CIF 매매 계약은 적합하지 않다. 매도인은 당사자들이 의도하는 내륙의 최종 목적지 아니면 매매 계약상에 지정된 항구까지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가? 50. 공백 부분, 중복 부분 및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해당 계약의 잘못된 인코텀즈 규칙이 선택되었기 때문이다. 불일치가 잘못되는 것은 인도 항구, 장소 또는 지점과 위험의 이전이 상호 거울과 같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51. 잘못된 인코텀즈 규칙을 빈번하게 오용하는 이유는 인코텀즈 규칙이 EXW, FOB, DAP가 DAP 가격과 같이 종종 전적으로 가격의 지표라고 간주되기 때문이다. 인코텀즈 규칙에서 사용되는 이니셜은 의심의 여지 없이 가격 산정을 위한 편리한 약어이다. 그러나 인코텀즈 규칙은 전적으로 또는 주요한 가격의 지표가 아니다. 인코텀즈 규칙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매매 계약 하에 매도인과 매수인 상호 간의 일반적인 의무를 나열한다. 주요 업무는 위험이 이전되는 인도 항구, 장소, 지점, 위험, 물품을 표시하는 것이다.